묵시적 갱신 중에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그 효력은 3개월 뒤에 발생하기 때문에 네. 임대인은 3개월까지는 보증금을 마련을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돌려주든지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나마 고액 임대료인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중에 임대인도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네. 임차인이 해지 통보할 때는 1개월, 임대인이 요구할 때는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네. 이 말씀인 거죠? 네. 어렵습니다. 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벼룩나무 차윤수. 조민재 대표입니다. 오늘은 묵시적 갱신 3탄. 네, 상가편입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 묵시적 갱신 1탄 주택편과 2탄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청구권의 차이와 순서에 대해서 방송해드렸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1탄과 2탄도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도 너무 법도 많고 상황마다 그 해석도 다 다르고 네. 또 법 개정은 또 왜 그렇게 많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매번 새롭고 헷갈립니다. 저희도 이렇게 어려운데 시청자분들은 더 헷갈리시고 어려운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번 시청하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자세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3탄. 상가편이에요. 사실 주택보다 또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자동갱신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 상가인데요. 그렇죠. 주택과는 또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주택의 묵시적 갱신하고 상당히 좀 혼동되는 게 많아요. 네, 상가는 이제 주택보다는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이동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묵시적 갱신도 많고, 네. 그리고 상가에 대한 이런 보장하는 법들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고 잘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상가와 주택의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자동 연장의 같은 점은 임차를 유지하고 싶다면 임차인에게 유리하고 임대인에게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임차인에게는 계약 종료 기간이 다가와도 전화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계시라고 했고요. 네. 그대로 멈춰라. 네. 노래가 막 좀 되네요. 지금 1, 2, 3탄째입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순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간 이전과 같은 계약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게 되고요. 이게 차이가 있네요. 네. 주택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해서 자동 연장이 됐을 때 네. 2년으로 연장이 되는 거고 네. 상가는 1년만 네. 자동 연장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 수 있고요. 네. 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주택과 상가 모두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 효력 발생은 3개월 뒤니까 네, 이제 같죠. 월세도 3개월간은 또 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상가의 경우 고액 임차료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다른데요. 네, 맞아요. 이건 민법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중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한 경우에는 1개월 뒤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묵시적 갱신 중에는 임대인은 원래 해지 통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차인만 되는 거고. 네. 근데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문제는 이 고액 임차료인 경우에는 네. 상가 임대차가 적용이 안 되고 네. 민법으로만 적용되니까 네.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해지 통고가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임대인은 이제 해지 통보를 했을 때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고요. 네. 임차인은 1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차이점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요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주택하고는.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고액 임대차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10년 임대차 보장은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어려워요. 네, 엄청 어렵죠? 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우선 자동 연장되는 기간이 우선 달라요. 네, 그렇죠. 주택은 2년이고요. 자동 네. 연장이. 상가는 1년이에요. 네. 거기다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를 임차인은 언제든지 종료하고 싶으면 해지할 수 있는 거고요. 임대인은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거기다가 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 종료를 했을 때 그 네. 중개 수수료는 또 임대인이 지불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네. 어렵습니다. 네. 묵시적 갱신 중에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그 효력은 3개월 뒤에 발생하기 때문에 네. 임대인은 3개월까지는 보증금을 마련을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돌려주든지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나마 고액 임대료인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중에 임대인도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네. 네. 임차인이 해지 통보할 때는 1개월, 임대인이 요구할 때는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네. 이 말씀인 거죠? 네. 어렵습니다. 네, 정말 임대인 위에 임차인이에요. 네. 그래서 임대인은 날짜를 잘 메모해 두셨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으셔야 합니다. 네. 현재 법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계약의 종료나 변경 요구를 하실 수 있고요.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상가의 경우는 다른데요. 상가의 경우는 현재 적용되는 법 기준으로 임대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임차인은 1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셔야 합니다. 와, 이것도 어렵네요. 네. 결국 주택은 계약 만료 60일 전에는 최소한 해지나 변경 통지를 해야 하고 네. 상가는 30일 전에는 해야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군요. 네. 사실 계약 만료가 지나기 전에만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네, 아니죠. 그럼 상가는 계약 해지 30일 이후, 주택은 60일 이후에는 5% 인상에 대한 통지도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5% 인상은 계약 종료되기 전에 아무 때나 이야기되는 줄 아는 분도 많으신데 그런 게 아니네요. 네, 대략적으로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네. 네, 상가는 계약 종료 29일 전, 주택은 59일 전이 지나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계약 갱신된 거기 때문에 5% 인상도 안 되고요. 같은 조건으로만 이렇게 딱 되는 건가 봐요. 네, 그렇죠. 네, 묵시적 갱신이. 네. 임대인은 정말 날짜 정말 이제 잘 메모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임차인이 여러 명 들어가 있는 통건물 같은 경우는 임대차 기간이 다 달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네, 또 이번에 까먹고서 지나갔다가 1년 뒤에 자동 갱신되는 거를 또 변경해야지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또 날짜가 여쭤여쭤 하다 보면 또 지나가요. 네. 예, 이러다 보면은 사실 몇 년이 훌쩍 가버릴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묵시적 갱신으로 가다가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 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서 2년을 더 살 수 있고요. 그래도 주택의 경우에 쓸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한 번만 쓸 수 있으니까 그나마 네. 임대인 입장에선 다행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 오늘의 사연 한번 들려주시죠. 네.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월평동에서 2021년 5월부터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으로 작은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었습니다. 서로 말이 없이 계약기간을 마쳤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시 2년으로 재계약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보고요. 주택은 2년이었는데 네. 상가는 1년으로 자동 재계약되는 건가 봐요. 네네. 네. 이전에 2년으로 계약하셨더라도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자동 연장은 1년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네.
그러네요. 이전에 2년이나 5년이나 뭐 이렇게 네. 계약이 됐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자동 연장이 되면 네.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1년 동안 자동 재계약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주택은 2년으로 재계약이 됐었는데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조 대표님께서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묵시적 갱신을 계약 자동 갱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의미와 효과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 순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타 강사인가요? 네. 제대로 한번. 강남 진출하시나요? 1타 강사? 네, 첫 번째 네. 계약의 자동 갱신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다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은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인데 상가는 네.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자동 갱신의 효과 설명해 주시죠. 네. 이에 따라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이 자동 갱신이 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다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자동 갱신의 효과가 주택은 네. 2년으로 네. 보고 상가는 1년으로 네.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계약 갱신 청구권의 경우에도 주택은 묵시적 갱신이 지난 후에도 2년 동안 1회를 쓸 수 있고요. 네. 상가는 10년 이내에서 계약 갱신이 가능한 거고요. 네, 그렇죠. 네, 세 번째. 자동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이거는 주택하고 똑같네요. 네, 그렇죠. 네. 묵시적 갱신 중에는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없고 네. 임차인만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 효력은 통지 후에 3개월이 지나면 생기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계약 해지에 대한 통지의 방식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통지의 방식은 문자, 전화, 카톡 등 어떠한 방법도 가능합니다. 네. 자료만 남아있으면 되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고액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되므로 민법에 의한 묵시적 갱신만 가능해서 묵시적 자동 갱신 중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해지 통지나 계약 변경이 가능하고요. 임대인 통지 후에는 6개월, 임차인 통지 후에는 1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도 어려운데 네. 이 고액 임차 같은 경우는 6개월, 1개월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참 더 어렵네요. 더 어려워요. 네. 네, 상가 임대차에 의한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네. 계약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간주되는 거고요. 네. 그 임대차 존속기간은 이전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네. 1년. 1년. 네, 1년으로 봅니다. 네. 묵시적 갱신 중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네.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네.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이고, 숫자가 너무 많아요. 네. 어지러워 죽겠어요.